보험금 수령 현황을 보면 가입자의 65%는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고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지급받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9%의 가입자가 65%의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비급여 치료가 너무 과잉되다 보니까 결국엔 실제 환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정한 것 같기도 한데, 최근 25년 4월에 5세대 실손보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언제 날짜에 정확히 나올지 확정난 건 아니지만 25년도 말 출시를 목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65%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고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할수록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비용이 올라간다면 가입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건강보험 시스템 강화, 그리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개편된다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5세대로 갈아타야 하는지 전환 여부가 고민이에요.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4세대보단 좋아진 느낌인데요. 먼저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급여 부분과 온전히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급여 부분의 보장 내용은 4세대 실비와 동일하고요. 오히려 5세대 실비는 급여에 한해 1에서 4세대까지는 면책사항이었던 임신출산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즉 태아보험과 함께하는 5세대 실비만큼은 꼭 필수로 준비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네요.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서 보장하도록 변경됐는데요. 4세대는 이런 걸 구분하지 않았는데 5세대부터는 구분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은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같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들을 말하고, 비중증은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을 말합니다. 중증 비급여의 보장 내용은 4세대 실비와 동일하고요. 오히려 5세대 실비에서는 4세대에 없던 자기부담금 한도가 생겼기 때문에 조건이 더 좋아진 기분도 드네요. 이 말은 무엇이냐?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중증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비급여 비용이 500만 원 이상 초과됐을 땐 500만 원 이상 초과분은 모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이 5천만 원이 발생했다면 본인 부담률이 30%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부담금 한도가 500만 원이라 500만 원의 초과분인 1,000만 원은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환자는 최대 500만 원까지만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자기부담 한도는 중증 비급여에서만 500만 원이고 비중증 비급여에서는 자기부담 한도가 없어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건 동일해요. 가장 크게 변경된 것은 비중증 비급여 부분으로 보장 내용이 많이 축소된 건데요. 보장 한도는 연간 5천만 원에서 연간 1,000만 원으로 축소되었고요. 자기부담금은 30%에서 50%로 증가되었습니다. 통원 시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가되었고요. 사실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으로 감소해도 이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장 축소가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과 맞지 않으면 역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50%로 상향되었고 통원은 50%와 5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엔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감으로 해열제를 투여받거나 장염으로 수액 맞는 경우도 흔한 일일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치료들은 비급여거든요. 근데 여기서 5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급여 치료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 중 하나는 실비보험 면책사항 중에서 미용이나 성형뿐만이 아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체외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가 면책사항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보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도수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입니다. 이번 5세대 실손보험 개정도 비급여 치료에 초점을 맞추게 된 이유인 건데요. 보험금 수령 현황을 보면 가입자의 65%는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고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지급받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9%의 가입자가 65%의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비급여 치료가 너무 과잉되다 보니까 결국엔 실제 환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정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4세대가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5세대라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 봐야 할 포인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비급여 치료를 많이 사용하는
가입하는 사람에겐 5세대는 상대적으로 보장이 축소되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5세대로 가입 예정이시라면 가입 전에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을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도수치료 같은 일반 비급여를 보장받으려면 특약2가 출시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최근 비급여 통원비를 자주 사용하신 분이라면 특약2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약1, 2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 재매입 제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 재매입은 1세대 실손보험, 2세대 실손보험 초기 계약을 보험사가 직접 보상금을 주고 해지한 뒤 가입자가 원하면 5세대 무심사로 다시 가입시켜주는 제도예요. 5세대 관련해서 보상금 기준과 절감된 보험료를 계산해보고 보상금이 작더라도 장기 보험료 절감 폭이 더 크면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설명드렸는데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실비는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인 만큼 핵심인 것은 사실이고 그 외 중증질환들은 암보험이나 3대 질병보험에서 구성하시면 되는 건 변치 않으니까 보험 가입하실 때 꼭 현명하게 구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널리 공유해주세요. 5세대 실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다면 그때 종합보험 가입하는 방법과 한 번 더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